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승조 대표님,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 바로 모셔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이랑 저의 이제 옷차림을 보면은 이 음, 유튜브니까 조금 우리가 편하게 입잖아요. 음. 그렇죠? 계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드디어 둘 다 니트류로 추워졌습니다. 네. 근데 시장은 그래도 일주일을 좀 복귀해 보자면 그래도 대형주 위주로 좀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는 건가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시장이었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시간이 음, 갈수록 더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어,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적었죠? 제목, 음. 의사 결정권자의 권력 이동. 근데 우리가 주식 얘기하면서 네. 의사결정권자의 권력 이동이라고 테마를 잡은 거는 음, 저는 그러니까 좀 빠른 자산 펀드는 외국계는 이달 말로 좀 부크로이징 하는 데가 있어요. 외국계는 이제 서서히. 연말 예, 다가오면서요. 외국계는 좀 네. 빨리 해요. 네. 그래서 이 11월 30일까지가 부클로징 끝나는 데가 음, 있고, 그래도 뭐 우리 국내는 좀 끝까지 네, 또 네. 해야 되니까 뭐. 근데 어 금년 말에서 내년 연초에 해외 헤지 펀드나 우리나라도 조금 이제 내년도에 대선 결과 이제 정부의 색깔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네. 저는 의사결정권자들이 많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바뀌면요? 예. 뭐 여러 가지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또 바뀌겠죠? 사람이 바뀌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네. 지금 국민연금 나는 그 전체적인 전략이 바뀔 거다라고 봅니다. 첫 음,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아시아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게 블랙록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제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간접적으로 소설 쓴다고 그러지만 어떤 때는 그냥 여기니까 그렇지 어떤 거는 좀 그럼 각색해서 좀 얘기하는 거지. 앞으로 블랙록이 우리 한국 시장을 그동안 삼성전자 갖고 들었다 놨다 하거든요. 네, 아직도 네, 그래요. 네, 네. 아직도. 그러니까 요때를 한번 복기를 해보십시오. 어느 시점인가요? 와, 8만 전자 네. 붕괴하면서 8월 25일까지 급락을 시켰던 때입니다. 이때 수급 구조를 보시면 하루에 400, 1300, 2000, 3100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팔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진짜. 예. 그러면 만약에 블랙록이 앞으로 1000만 주, 2000만 주, 3000만 주 매수로 들어오면 어떨까요? 또 주가 흐름이 그러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유를 달겠죠? 그렇죠. 예, 뭐 앞으로 이 무슨 또 DDR5 세상이 온다든지 아니면 또 말은 안 하지만 요번 미국 갔다 와갖고 큰 빅딜이 있었다는 둥 뭔가 아는 사람들끼리 어떤 소설을 쓸 거란 말입니다. 오늘 뭐 팩트는 전해졌죠. 예. 공장 설립 소식이라든지. 뭐 네. 텍사스에 공장 네, 설립이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음, 제가 내년도를 가만히 보시면 네.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많습니다. 아하. 프랑스 대통령 선거도 있고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 있고 그다음에 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있고 이게 의사결정권자들의 변화가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지구촌적으로 예, 선거의 지구촌- 계절이군요. 예, 예, 예. 네. 그리고 미국도 중간 선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중간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다 한 번 더 나오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시 짠 나타나나. 그런 얘기도 요즘 있어요. 예. 뭐 건강 얘기도 나오면서. 예, 그런 네. 것들이 또 하나의 이슈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 권력 이동에서 가장 확고한 데는 어딜까요? 확고한 중국? 중국이 이제 네. 10년은 보장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다른 쿠데타나 다른 변수가 나오지 않는 한. 그러면 중국만 이제는 그 권력 이동의 에너지가 괜찮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권력 이동의 의사결정권자들이 변화가 요동이 많이 치는 시점이 내년도예요. 그게 어쨌든 뭐 어느 당이 된다를 떠나서 일단 사람은 교체가 많이 될 거니까요. 그러면 네. 저는 정책 결정이라든지 이런 큰 흐름이 바뀌는데 제가 오늘
이 정치권의 뭐 의사결정이야 뭐 큰 그림이니까 네. 제가 다이렉트로 예고까지 알려드린 게 펀드 매니저들의 세대도 권력 이동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건 그러면 어떤 얘기죠? 그러면 네. 내가 네. 그동안 소외됐던 에너지에서 이제 권력을 다시 잡았어요.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중소형단의 그 사이즈의 알파 펀드 스타일이 아니라 아, 대형주 펀드 스타일이면 나는 들어가서 그 펀드를 맞자마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빅베스 시켜버립니다. 본인 스타일, 투자 스타일에. 말로는 아, 환경을 뭐 여러 가지에서 뭐 네. 하지만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 정의선 회장님이 부회장을 회장으로 딱 닦고 나서 하신 게 우리 정몽구 회장님부터 쭉 왔다는 그 베타인지 문제로 빅베스를 다 털어내 갖고 베이스를 제로 만든 다음에 내 세대의 모빌리티에서 기아차에서 기아를 떼놓고 뭔가 변화를 주죠. 펀드 매니저 세계도 12월에서 1월 사이에 그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테마 위주의 중소형이었다면 이제는 대형주로 갈 수 있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흐름일까요? 그래서 벌써 네. 그 움직임의 일각에서 네. 그 LG 이노텍이나 DB하이텍 선도주가 나온 거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진짜 딱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이 종목들이 급등했습니다. 진짜 계속해서 오늘은 좀 조정받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뭐 며칠간 이걸 아마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쯤에서 매도, 수익 실현 뭐 이런 분들 사실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네. 제가 뭐 50 내지 70%는 매도할 싶으면 매도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럴 때 이렇게 뿌려봅니다. 이렇게. 뿌린다. 예. 네. 이게 뭐냐면 대부분들 10월 11일, 12일 날이 2,900 저점 찍은 날입니다. 최근에 반등을 많이 했던 종목들. 그러니까 네. IT 시스템 네. 반도체만 갖고서 저점이 10월 13일 날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때가 2,900을 공격당했었거든요. 그 다음이 11월 11일 날이 또 2,900을 공격당했던 때예요. 근데 대부분들 보시면 여기 보면 삼성전자는 11% 올랐어요. 네. 기울기가 좀. 네, 삼성전자가 68,300원에서 7만 고점 찍은 가격 갖고 보면 오늘은 조정을 했죠. 공격 11%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1로 놔봐요. 11%를. 그럼 7배 올라간 게 그거보다 7배 올라간 게 70N 미디어입니다. 74% 올랐어요. 네. 12,000원짜리가 21,000원. 그리고 DB하이텍하고 LG 이노텍이 이렇게 사이즈 큰 것들이 60% 단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원익 IPS 어떤 거는 20%,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3배 올랐어요. 33%. 그래요. SK 하이닉스도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최근에 요 차이가 나오죠. 그러면 나는 LG 이노텍 이럴 때 제가 보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기준. 네. 이건 삼성전자 기준 11%대 6배 정도 올랐어요. 삼성전자 11% 기준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8만 전자나 9만 전자 가면 얘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0%갈 때는 얘는 그러면 더블 가 있을 거다. 미리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선도주니까.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에서 20% 가는 에너지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DB하이텍하고 삼성전자를 올 때 여기서 이 상승 진폭을 제가 이럴 때 이런 툴을 하나 머리를 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도구인데 여러분들이 이 도구를 실전에서 같이 사용하시면 직관을 얻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떤 도구냐면요. 어디다 올려놨나. 도구라고 하시니까 되게 궁금해져요. 편리하게 우리가 뭔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는데. 예, 네. 요건데 네. 이거는 제가 그 짬뽕 철학이라고 표현할게요. 짬뽕이요? 예. 왜요? 이게 뭐예요? 4등분 법칙. 4등분을
아, 가로 세로로 다 아니, 그러니까 4등분 예를 들어서 돼 이걸 있는데? 네. 삼성전자를 일로 놓거나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을 일로 놓는다면 네. 10월 달 저점과 현재 고점의 상승폭을 일로 놓는 거예요. 아, 이걸 하나로 놓는 거예요. 네. 이거 며칠 걸리고. 그러니까 시간도 4등분하고 진폭도 4등분해요. 그래서 상승폭의 중심까지 조정해더라도 이게 N자가, 그러니까 N자 나올 확률을 따지는 거예요. 다시 예, 조정받고 이게 첫 올라갈. 번째 원파동이고 눌림목 네. 2 다음에 네. 3가 나올 확률은 이 상승폭의 75% 능선을 지지하면 이건 굉장히 빨리 나온다. 확률적으로. 근데 중심까지 조정할 수 있다. 상승폭에. 근데 중심을 훼손하면 이거는 상승해서 마이너스 에너지가 증가해서 뭔가 좀 이상징후가 나온다. 어, 그래서 절대적으로 중심은 훼손하면 안 된다. 아, 상승폭의 반. 반. 네. 떨어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떨어진 것도 하락폭의 반 이상이 올라야 이게 뭔가 추세 전환이지. 네. 하락폭의 반 정도밖에 못 올라가면 다시 이 저점을 붕괴하거나 그러면 하락 N자가 나오거나 시간이 길어질 확률이 많다. 이런 하나의 정규분포상의 도구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걸 세밀하게 보려면 여기 제로에서 그러면 4등분이 25% 능선까지 며칠 걸렸고 총 거래량이 얼마고 기간. 25%에서 50% 이게 빅데이터 통계 같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떨어졌을 때에 걸리는 시간과 수량, 오를 때 수량을 누적화시켜서 찾아보는 네. 이것도 하나의 툴로 사용합니다. 근데 왜 짬뽕이에요? 이게 이제 중심 이론이라고 이 중심 이론이 그 일목산인이 그 일목균형표에서 시간의 대등, 가격의 중심의 이동 이런 철학을 내세웠거든요. 네네. 그거를 약간 응용해서 아. 뭐 어떤 사람은 3등분, 어떤 사람은 4등분. 근데 나는 그냥 정규분포 4등분으로 그냥 단순하게. 그리고 거기에 이평선이 어디로 지나가나. 그거 갖고 판단하는 기준. 척도죠. 다양한 2,000개의 다양한 그 종목에 여러 가지 그렇죠. 해서 네네. 이 척도로 에너지를 파악하는.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다 예. 적용시킬 수 있게 이제 또 만드신 하나는 거죠. 네. 시간의 대등도 봐요. 시간 대등. 예. 네. 그러니까 이거 상승이 한 60일 걸렸어요. 그럼 이걸 똑같이 60일 빼요. 1대 1. 그래놓고 지금 아는 정보보다 60일 후에 이걸 놓고 이게 가격이, 네. 시간 단위당 어떤 에너지를 주나. 그러면 지금 이거를 아까 이제 똑같이 선도주인 LG 이노텍이나 LG 디스플레이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시죠. 네.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어떻게 되냐와 간단히 얘기해서 이 종목이 한번 보시죠. 네. LG LG 이노텍 이노텍. 딱 중심이 27만 원이에요. 75% 능선이. 그리고 상승폭의 딱 반이 24만 원이에요. 네. 오늘 27만 원 여기 27만 원 딱 하니까 밑꼬리가 딱 달려요. 그러면 이거는 75% 능선에서 지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20일이 아직까지 24만 원 요 중심값에 있고 언제든지 삼성전자 다시 공략 여기서 상승폭의 반 정도는 훼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LG노텍이 27만 원 지지하면은 이 시장은 바로 간다. IT 바로 선순환 대형주 순환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자동차도 같이 보는 거예요. 이런 에너지. 이번에는 현대차. 자동차가 작아요. LG노텍이나 DB하이텍보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현대위아나 만도나 이런 것들이 요와 LG노텍까지 비슷한 에너지가 나오면 이건 쌍두마차로 이제 이거는 그러면 롱숏이 확 바뀌고 시장의 패턴이 확 바뀌고 대형 뭔가 쪽으로. 글로 네. 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DB 하이텍도 오늘도 똑같아요. 71만 7천 원이 75%거든요. 오늘 조정을 받았죠. 근데 오늘 네. 요거 딱 찍고 7만 이렇게 딱 돌려놨어요. 네. 그러니까 75% 능선에서는 지지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중심은 좀 많이 조정하는 거예요. 6만 4, 5천 원. 20일 이평선까지. 그러면 이 두 가지 일단 대장주의 그 어떤 테마를 만들 때 선도주를 딱 만들어 놨어요. 네. 이게 쌍두마차로 치고 나가면 그 밑에 단의 종목들은 알아서 따라올 거라고 봅니다. 뭐 5G 오늘은 5G가 좀 움직였는데 네. 뭐 시스템 반도체 중에 아직 못 간 것들
이런 것들이 순환이 나오지 않겠나 보거든요. 그러면 이 에너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까 설명했듯이 기승전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를 이 논리대로 한번 대입을 해갖고 파생시장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떨어질 때와 반대로 삼성전자의 방향성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봤어요. 아, 요거는 파생을 아셔야 돼요.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요번에 저점 찍은 게 382.85라고 네. 하는 코스피 12월물의 저점을 찍 이게 2,900 딱 찍은 때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이날 이제 흥분한 날 400을. 삼성전자 그냥 네. 야,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예, 1위 종목이 네. 그냥 5% 올라와서 이게 네. 이제 에너지가 17포인트 올려놨어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4등분 한번 해보세요. 아, 4등분. 그러면 75% 능선이 삼성전자 75,000원 저가 고가에 그리고 395 정도 됩니다. 네. 395. 요거를 오늘 깼었어요. 장중에. 그러다 종가로 요거 돌리면서 끝났어요. 그렇죠. 75% 증가 이게 지지하나 아니면 이 50% 상승폭의 50% 선이 391 정도예요. 이게 삼성전자가 72,000원과 73,000원까지 훼손했다 가는 거예요. 네. 요 또 71,000원까지 그러면 이건 모지하고 공격이 센 거예요. 여기에서 판단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정확히 어느 단에서요? 75,000원? 75,000원이냐, 네. 73,000원이냐, 71,000원이냐. 어디까지? 예.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 변동에 꼬리 옵션 변동성이 이 400포인트 오른 날에는 700에서 1,300%가 나왔어요. 아, 100만 원이면 700에서 1,300만 원 됐다니. 와. 그걸 꼬리 변동성. 네. 그러면 죽일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ATM기로 이렇게 블랙록이 흔들어서 방향 안 주고 올려놓고 또 빼서 먹고 올려서 먹고 하면 아직 방향 안 나와요. 그럼 방향 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야겠죠. 그래서 뭐 75,000원을 지지하고 77,000원, 8만 8만 뭐 이런 에너지가 나오면 다른 것들은 그냥 따라서 가게끔 돼 있고 그 선도주의 DB하이텍이나 LG노텍은 더 큰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11%잖아요. 20% 갔어요. 그럼 그거는 거의 80에서 100짜리가 보입니다. 그럼 그러면 아직은 삼성전자로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대표님? 그러면 네. 삼성전자의 끌개가 필요하죠. 무슨 끌개가 필요할까요? 이번에 갔다 오셨어요. 그래갖고 뭐 이제 텍사스에 공장 짓고 세제 혜택 받고 뭐 이제 다 맞아요. 이제 네. 나왔어요. 그러면 시장이 재료 노출로 그러니까 뭐 재료 노출해서 이제 나올 거 다 나왔어. 그리고 시장이 다시 또 게임이나 메타버스 가면 이게 또 아니죠 아직.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뭔가 나와야 돼요. SK하이닉스가 더 치고 나가주든지 자동차가 그동안 쉬었는데 뭔가 에너지를 주든지 아니면 5G 오늘 그 냄새가 나는데 5G에서 뭐 KMW든 RHIC든 이런 종목들이 이번에 버라이전 회장 만나갖고 뭔가 5G 자율자동차 이게 5G가 약간 위드 코로나 노가다 종목에 이제 SOC가 들어가는 것 같지만 네. 또 중요한 거는 여기도 뭔가 자율자동차 연결고리나 미국과의 밸류체인이나 M&A나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그런 게 나오면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그림이 이제 큰 그림이에요. 요번에 3,300 6월 25일 날 440에서 10월 12일 날 요 날이 이제 삼성전자에서 다 저점 찍은 날들이에요. 네, 네. 이거를 4등의 중심값이 얼마 나옵니까? 410 나옵니다. 네. 요번에 400까지 간 거예요. 그럼 10포인트 남았죠? 그렇죠. 이 10포인트 에너지가 여러분들 종합주가 지수로 거의 70에서 100포인트 에너지.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저는 요 내일을 디데이 잡겠습니다. 왜 디데이 잡냐? 내일요? 예, 미국 시장이 이제 휴장 네. 요렇게 들어가는 사이에 또 이달 말에 북클로징 끝나고 네. 그러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요. 지금 우리는 이제 거의 다 한다 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도 이제 뭐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해서 금리 얘기를 여러 가지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발목 잡는 것들이 인플레이션, 금리, 미중 간의 노이즈 이런 것들이 대형주의 수급을 증가 못 시키고 뭔가 발목 잡는 에너지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는 금리를 인상했어요. 네. 그때 이제 미국은 금리 인상한다, 나스닥 기술주 빠진다 이러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금리 인상 재료 나오자마자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걸 다시 땡기는 블랙록의 배팅이 나오면 그러면 이게 뭐지 하면서 뭔가 또 전환점에 어떤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네. 블랙록의 CIO 이거를 설계하는 어떤 설계자 전략가들이 이런 이벤트를 이용하는지 보란 얘기입니다. 이벤트를. 지금 제가 농담 삼아서 블랙록 짱돌 전략이라고 그러거든요. 검은돌 짱돌 전략. 이건 또 짱돌이에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파문을 일으켜요. 대만 공격해서 노이즈해서 대만 망한다 하는 거 싹 걷어갖고 지네들 싹 걷고 싹 땡겨버리거든요. 헤지펀드 전략들이 그런 전략을 대만도 했고 홍콩도 했고 우리나라도 아까 8월 달에 그때 한 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는 털렸는데 싹 걷어갖고 이제 진짜 지네들이 땡기는 에너지가 나온다면 똑같이 아까 태엽의 반대로 1,000만 주, 2,000만 주, 3,000만 주. 즉 8만 원 돌파할 때 똑같이 3,000만 주 때리면 이제는 아니 8만 원대인데 3,000만 주 매수가 나와? 오. 아마 그런 설계를 네, 네, 만약에 네. 현실화 네. 됐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뭐지 할 거라고요. 최근 이틀 동안 500만 주씩 딱딱 샀어요. 네. 이것도 저는 이미 그 배팅이 들어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 대비해서 DBI텍이나 대장 선도주를 보여줬어요. 그럼 어떤 테마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펀드를 설계할 때는 꼭 대장을 만듭니다. 2차 전지 때 에코프로필 네네. 만들듯이 DBI 때 LG노텍이라는 선봉장을 딱 내서요. 대표하는 가장 많이 예. 오르는. 예. 네. 그리고 선봉장이 다음 그 밑에서 중심 서면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겠죠. 그러면 지금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 대비 3배예요. 네. 제가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예언까지 해드렸을 거예요. 중국계 자본이 M&A 들어올 거다. 외국계가 사기 시작할 겁니다. 9만 원대 털리지 마십시오. 그거를 어떤 분은 소설 쓴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로 수치 꽂히는 거 보십시오. 그거는 제가 미리 좀 파악을 하고 정보라인 동원해서 확고하게 그 가능성을 예측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렸다면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3배 에너지 나오잖아요. 네. 여기에 원동력이 중국계 자본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홍콩하고 저 앵글로색슨계 아니에요. 앵글로색슨계는 막 제재를 합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땡기는 에너지는 앵글로색슨계의 반대 세력입니다. 중국계라고 그게 블랙록의 중국계 자본 같아요. 보시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이 선택을 왜 했을까 할 때 그러면 이제 결론이 중국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중국 시장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 네. 뭔가 조금 달라 보일 겁니다. 뭐가 다른 데가 이게 다릅니다. 상해 증시는 이렇게 그 베이징 거래소 거래되고 나서 그렇죠. 올라요. 미국 시장. 네. 이게 좀 그래도 뭐 탄력은 적지만 올라요. 근데 홍콩이나 홍콩 H는 숏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면 위안화가 약세가 돼야 되는데 위안화도 강세예요. 디커플링이죠. 예.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네. 그러면 상해를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요번에 3,700이 쌍봉이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3,000 여기 보시면 3,500을 여러 번 공격했지만 지지해주고 지금 돌아섰어요. 그래서 요거를 세밀하게 보면 3,700이 쌍봉 2월 달하고 9월 달 고점. 그러면 요번에 11월과 12월에 이거를 돌파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먼저 시나리오를 짜요. 3,700을 돌파해서 4,000 이상 가는 장이 미국이 어떻든 간에 시나리오 내가 네네. 전략가로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 증시에서 어떤 에너지를 보여줄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 첫 번째 시나리오. 네. 여기 유동성을 풀고 오히려 SOC 신형하면서 여기도 갖다 예를 들어서 신재생, 수소, SOC, 반도체. 지금 가만 보시면 중국 증시에서 지금 지수는 잘 못 가고 그쪽 섹터들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급등시켜버리고 네.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우리 쪽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끌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수소, 건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이게 자율자동차, 이게 같이 엎어져서 테마되고 이게 국영제 관련된 종목.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상해가 이걸 치고 나갈 때 현대차, 기아,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만도 요 샘플링을 하나 나름대로 네 가지 종목만 구성된 ETF라 갖다 그냥 쳐놔 이렇게 이름을 쳐놔요. 네. 그 다음에 한쪽은 롯데케미칼, SK케미칼, SK 수소, 포스코, 한국가 이런 걸로 해는 또 ETF를 하나 만들어놔요. 에너지 쪽으로. 예. 네. 요 두 개가 매일매일 시가총액 딱 해서 평균 중심에 올라가면 이건 큰 장이 나옵니다. 4천까지도. 그러니까 4천이 아니라 네. 이런 장이 나오고 여기 2004년 5년에서 6천까지 오는 이 에너지, 그 다음에 2014년부터 15년까지 2,500에서 5천 가는 에너지. 와. 저는 이제 이거 이만한 게 나올지 이만한 게 나올지 이만한 게 나올지 거의 뭐 2배. 지금 번 이상 타이밍은 가는. 성숙은 돼가요. 네. 근데 논리적으로 중국 분석하면 오히려 망하는 분석 데이터가 많아요. 헝다 문제 뭐 하는데 제가 시진핑의 그러니까 권력의 이동이 다른 나라들은 다 이제 결정권자들이 흔들리는데 중국만 요번에 이제 굳건하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더 그러니까 강해졌죠. 거기에 네. 싱크탱크들 전략가들이 유동성을 풀면서 갖다 얘기해서 성장을 선택하면서 성장에도 이제 선택을 하겠죠. 자기에 반대되는 세력들이나 뭐가 다 죽여버리고 교통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공동부유가 네. 저는 교통정리 전략 같아요. 시진핑한테 들어오는 공산당한테 들어오는 돈줄을 집중하고 거기에는 모토를 만드는 거죠. 오징어 게임 설계같이 나를 따르고 믿는 자한테는 복이 있나니 뭐 하면서 따라와라. 다 뭐 집도 해주고 뭐하고 교육도 시켜주고 그러려고 그러면 누굴 잡아야 돼요.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장점인계나 그렇죠. 뭐하고 신흥 부자 세력. 또 신흥.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때려잡아요? 여자 문제로 때려잡든지 SNS로 때려잡든지. 요새 보면 나오는 것들이 이제 가면 유명 배우들과 스캔들이 계속 또 요새는 또 테니스 스타하고. 뭐 사라졌다. 어디 갔냐. 전 세계적으로도 근데 관심이 많고. 제가 네. 딱 하나 할게요. 그 판빙빙 리거로 유명한 권력자. 그다음 요번에 장가오리 다 있습니다. 장점인 마인 묘하게 그 돈의 플로우 그림들이 말로는 그리고 요새는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유튜브나 SNS 못해요. 다 찍은 사람들은 아무 활동도 못하게 한꺼번에 아웃돼 버리게. 이게 참 들으면 2022년으로 가고 있는데 맞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중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메리카나이즈 공부한 사고로 중국을 분석하면 안 됩니다. 제가 황당무계하게 분석하죠. 이 4천을 넘기려면 어떤 전략에 어떤 에너지가 들어와서 어떤 기획을 잡고 어디를 에너지를 뺏어서 이쪽으로 집어넣느냐. 그러려면 어디를 쳐야 되고 어디로 집중하고 여기에 반대되는 세력들은 어떻게 잡아놓고 그거를 모토화시켜서 앞으로 화장하는 포장은 무슨 단어를 만들고 그리고 장수는 누구 선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협조자와 비협조자를 어떻게 구분하고. 와. SK하이닉스 공격이 그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반도체로 해갖고 뭔가 하는데 안 돼요. 격차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그 경영자들 그 이재용 부회장이나 최태원 회장님은 이거 아는 겁니다. 미국 도망가자. 잘못하다가 큰일 나겠다. 이게 보이지 않는 저는 오징어 게임의 그 1900 설계 싸움 같아요. 앞으로 10년을 우리나라를 지배할 거라고 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싸움은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전략적 싸움의 10년 미래 먹거리 싸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위드 코로나에. 그러면 대부분들, 여러 가지 얘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제 성장 정책 다시 씁니다. 그러니까 금리 잊어버리라고요. 미국 금리 갖고 막 여러 가지 따지는데 두 번 금리 해봤자 아직도 지금 제로 그림이라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이 이제 한 번 더 하면 좀 타격이 커요. 왜냐면 네. 5%에서 7% 나가는데 미국은 두 번 해봤자도 2%도 아직 안 돼요. 아직 어쨌든 이래서 네. 논다고 이래서. 그러면 아직도 저금리라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 금리 2번 인상할 때까지 간단히 해서 중국은 이제 공격 앞으로 할 거라고 보고 그 전략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이제 갈린 거예요. 다음 대권 주자들이 이제 2분 나왔지만 어느 분이 될 건지 모르겠고, 그렇죠. 예? 거기에 따라 또 여러 가지의 또 변동성도 많을 네, 거고, 네. 그리고 우리 그 수소 연맹 6개 그룹 그 분들은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 예, 그 다음에 현대차 최태원 회장 뭐 이렇게 해서 왜 자꾸 끌어들일까요? 지금 걔네들이 주장하는 게 인플레이션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목줄 주고 있는 게 중국의 글로벌 유통망 소비. 그러니까 딱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기. 그때 옛날에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네들이 뭔가 공격하려 해도 이게 부메랑이 돼갖고 지네들 물값을 올라가 버리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바이든 정부는 장기 계획을 세워야겠죠.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럴 다들 지금 커 있는 거는 다 빅테크 기업들. 제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빅테크한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노이즈가 많고 그럼 거기는 약간 규제를 하면서 어디를 빼요? 우리 한국 기업을 끌어다가 야 40조 투자해. 넌 20조 투자해. 그럼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를 만든 제품을 이제 메이드 인 뭐 한국 기업이 만들지만 미국 본토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구조화시키는 노력을 지금 바이든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자기네들 이제 그 관련된 투자 규모 외에 네. 우리나라 기업을 파트너십을 정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10년 싸움 같아요. 그러면 우리 그 경자 입장에서는 이게 투트랙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펀더멘탈을 분석하시는 분은 좀 뭔가 부정적 시각이 많이 깔려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펀더멘탈한 분석보다 이 글로벌 이 간단히 해서 인맥들의 우리가 팔로우 더 머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팔로우 더 맨을 한 겁니다. 네. 팔로우 더 맨 한 본 결과 성장 선택할 거다. 그러면 G라는 성장에 금리는 R이잖아요. 네. 그럼 G-R을 빼요. 니꼬르에 G 성장만큼 안 되고 R이 더 문제되는 기업은 빼. 그럼 제거할 수 있죠. 그러면 G라는 게 금리 인상하더라도 G가 더 많으면 그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단의 증가 나오면 R이 안만 많아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그런 기업만 가는 것 같아요. 네. DB하이텍이 그 기업이고 코리아 서킷가 그 기업이고 지금 이런 압축화 전략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주들이. 그래서 저는 이 지혜 전략을 선택하는 지도자나 결정권자들 이게 이제 저는 파워가 바뀐다라고 네. 봅니다. 이게 곧 그래서 제가 현대모비스는 가장 늦게 움직일 것 같고 기아, 현대위아, 기아를 더 좋게 보셨잖아요. 네. 기아, 현대위아, 만도, 현대오토, 에버 이런 것들이 먼저 움직이면서 또 거기도 자율자동차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이 부품단이 먼저 올라오면서 최종 마지막으로 현대차, 현대모비스는 나중에 그 정의선 회장이 현대 엔지니어링 M&A하고 모여서 이걸 갖고 와야 돼요. 지분을. 그래서 꼭 삼성물산 같은 꼴이. 지금 그동안 말해도 삼성물산 진짜 그냥 갇혀 있잖아요. 그게 지배구조 거버넌스하고 가장 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현대차 그룹 보면 이게 현대차가 될 건지 현대모비스가 될 건지 그거가 기아를 위에다 놓고 그거를 결정하는 게 현대 엔지니어링 IPO입니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언제 상장시키고 네. 그 다음에 그 상장시킬 때 정의선 회장님 개인 20% 투자한 게 지분가 담보가치 높아져서 그거를 현대 끌고 오는 타이밍. 네. 정확하게 짧으면 3년 길면 5년 걸려요. 5년 걸리면 5년쯤에 저 한전부지 건물은 거의 다 윤곽이 나올 거라고요. 그때쯤에 그와 연관된 그 거버넌스 관련된 기업들 이거를 지금
follow the man, follow the money 하면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모든 흐름, 현대 뭐 거버넌스라든지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를 단기간이 아니라 3년에서 5년 시각으로 보면 사실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볼만하네요. 그럴 때 상해 5천, 우리 4천, 우리나라의 니프티 50장이 형성되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그 투자 역사에서 우리나라의 니프티 50장이 없었어요. 네. 그러면 이런 에너지가 나오면 지에 이런 특화돼서 딱 찍어가면 어떤 것만 하냐면 니프티 50가 미국에도 50개 종목 우량주만 딱 해서 딴 거 다 죽여버리고 네네. 그냥 요만 가는 이게 우리나라 3년에서 5년에 나오나 보시죠. 그 시동이 요번에 걸리나 보시고 네. 그리고 그거의 행동 대장 선도주가 나오나 보시고 그다음에 11월과 12월에는 매니저들과 연기금의 그 의사 결정권자들이 변화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변화가 예. 또 시장의 변화를 예. 가지고 오나 이런 그러니까 정도. 네. 제가 이런 거를 왜 설명을 해드리냐면 저는 1세대 출신이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사모펀드나 우리 사모펀드들이나 이런 거면 1세대에서 지금 6, 7세대까지 내려와 있어요. 1세대는 다 6살 이상 60대. 근데 2세 한 세대를 보통은 그냥 나이로는 한 20살, 20살 보는 것 같은데 되게 빠르네요, 이동이. 아니 이게 교체가. 그 세대가 네. 그 10년 안에 음. 그 두 세대가 확 갈 수도 있어요. 어. 왜냐하면 이게 1세대는 그때는 정보나 이 미개했어요. 제가 대우증권 조사부에 들어갔을 때 이런 거 없었습니다. 네. 뭐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거 없었고 여러분들 이런 거를 행랑에다 이걸 밀어서 전달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 1세대들이 이제 그 펀드 매니저들, 기자들, 정보 담당하는 홍보지 팀들 해서 대부분들 6명에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네. 7명. 그걸 팀을 짜서 월요팀, 화요팀, 수요팀에서 요런 팀을 다 짭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서로들 이제 저기 어디 모 장소에 모여갖고 네. 저로도 조사한 것들 탐방한 것도 어. 교환하면서 스터디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가 찌라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 정보 찌라지라든지 정보, 네, 모든 에너지들이 네. 그런 거와 맞아. 이게 이제 도제 시스템으로 나가거든요. 그럼 내가 1세대예요. 그러면 2세대한테는 네. 제가 똑똑할 것 같구나. 그러면 학력 뭐 해서 이렇게 끌어와요. 그럼 너는 니네들 팀 짜주고. 그래서 이게 쭉 가서 60대 이상이 1세대, 2세대, 3세대가 한 50대, 그 다음에 지금 뭐 4대 세대에서 5세대는 한 40대, 지금 제일 막강한 게 이제 30대들. 네. 예. 그러면 여기서 뿌리에 이제 어떤 애들은 자산운용사를 만들 돈을 어마무시하게 버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펀드 이런 게 다 도제 시스템은 사수조수. 철저하게 비밀, 사수조수. 라인으로. 거기에서 이제 또 하나의 또 사단이 나는 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무슨 역사들이 많습니다. 그럼 근데 1세대신데. 예. 네. 근데 지금 1세대들은 이제 거의 은퇴를 했어요. 현역에 지금 여전히. 저는 방송이니까 그렇죠. 1세대에서는 너무 극단적 차이가 많아요. 어마무시하게 뭐 한 뭐 몇천억 대 거부 되신 분도 계시고 거의 뭐 행불 되신 분도 계시고 이게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근데 지금 힘쓰는 세대들이 4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이에요. 요번에 무슨 테마나 메타버스 여기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메타버스 ETF나 기후협약 ETF 때문에 수소 ETF 이게 11월 말에 했던 게 늦어져요. 이것도 권력 다툼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잘 나가는데 새로운 거 넣어서 이게 그러니까 여기 그리고 갖다 얘기해서 내 라인의 애가 어디에 펀드의 책임자 맞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내 거를 받아주고 내가 비운 걸 또 살 수 있는 서로 쿠션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반대편 에너지가 그 펀드를 점령했어요. 그럼 걔는 들어오자마자 내가 한 걸 빅베스 시켜버려야 돼. 그리고 지 거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제가 금년 11월 말부터 네. 1월 달까지 한쪽에는 메타버스 게임 요거를 2차 전지를 한쪽을 넣게요. 사람이 바뀌면 정확하게 건설 수소 SOC가 가버립니다. 요게 C소로 작동할 거예요. 그거를 결정하는 게 삼성전자, 현대차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거 우리나라만 되는 게 아니죠. 지를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지. 전 세계적으로. 성장. 이게 지금은 인플레이션 금리인데 네. 그걸 무시하는 지가 선택되나. 그럼 그거의 권력을 누가 잡나도 중요하고 거기에 정책의 선봉도 중요하고 네. 그거에 따라서 ETF를 맞춰주고 우리가 왜 사람을 바꿔요? 색깔이 바뀌면 거기에 적합성 있는 사람을 책임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라인을 해야 자금도 받고 뭐도 받고 연기금 매매도 뚫리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12월부터 3월 달까지의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의사결정권자의 권력의 변화가 나올 거니까 그게 시장의 판세를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라.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듣기에 우리가 따라. 분석한 저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네네네. 무슨 기업의 업황, 그러니까요. 밸류 이런 거인데 사람이 바뀌는지 봐라. 근데 제가 그 사모펀드나 이런 헤지펀드나 이런 것들의 세계를 알려면요. 팔로우 더 맨 하십시오. 그 사람의 머리와 생각이 전략과 정책을 만들고 판을 만듭니다. 우리는 그걸 무시해요. 에이 설마. 그게 어마무시하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얘하고 얘가 적이기 때문에 이건 죽는 거야. 단순하게 인간관계나 회사관계나 여러 가지에서 내가 임원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 명의 부장급인데 뭘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선택안이 성공해야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라인을 탔다면 이 라인이 이겨야 나도 승진하고 뭐 이런 권력 다툼이 어느 조직이나 어마무시하게 있는데 이 펀드 매니저 세계하고 사모펀드 투자 조합 세계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 시간에 이제 그 우리가 전번에 팔로우더맨에서 비덴트 하면서 맞아요. 그 구조를 다 설명했죠. 네네. 그래서 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런 얘기 했어요. MSCI 11월 12일 날 딱 들어온 순간에 판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으로 가서 해갖고 오히려 플랜 B로 해갖고 뭐 심지어는 많이 떨어진 종목들 중에 DB하이텍, LG노텍, 요새는 CGN도 선택한다. 이런 실제로 것들. 근데, 네. 이런 것들 선택한 것도 플랜 B 전략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이게 추세로 되는 개념은 이제 11월 말에서 1월 코스로 저는 계속 뒤져볼 겁니다. 자산운용사 쪽에 CIO들이 어떻게 되나. 네. 그리고 판이 어떻게 되나. 또 정부의 정책은 또 어떤 흐름으로 갈 거냐. 이게 이제 이재용이란다. 그 이재명 그 후보의 또 측근들 에너지들이 어떻게 규합이 되고 저 사람들은 저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기를 맞네. 그다음에 우리 윤석열 후보의 또 백오피스라고 표현할까요? 이 금융계통도 이것도 어마무시하게 줄 쓸 거예요. 예? 지금 그런 에너지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서 어떤 머니 게임을 만들지. 네. 이게 이제 금년 11월 말부터 마무리하면서 1월 달 지켜볼. 연말 네. 연초까지 해서 북코리지 하면서 새로운 호흡을 나오는데 저는 가장 중요하게 결정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이제 다른 프로나 이런 거는 이런 얘기를 안 해드립니다. 저희는 굉장히 사람 얘기도 많이 하고요. 네. 팔로우 더 맨이니까. 네. 그렇죠? 시나리오도 많이 그렇죠. 제시를 해주시고. 예,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여기서 30조 연초에 제가 삼성전자 30조 매도 나올 테니까 뭐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것들도 다 이 밑바닥에 흐르는 정서나 펀드들, 사모펀드들의 색깔이나 그 사람들이 나 판다고 해서 팔겠습니까? 네. 진압하려면 여기서 뻔뻔질 해갖고 기자 이렇게 스카우트 하나 해갖고 좋은 기사 쓰게 만들고 분석 리포트 좋게 포장하고 네. 또 외국계들이 헤지펀드 어떤 짓 하냐면 내가 모을래요. 그럼 매도 보고서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JP 모간이나 모간 스테이가 그 집 많이 네, 했거든요. 네. 그럼 매도 보고서 내면은 우리 또 놀래갖고 또 그럼 포트 또 비워야 돼요. 뭐 저 나왔는데 연결된 거는. 그리고 제가 플랜 B 펀드로 그냥 싹 걷어가고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이 헤지펀드나 투자 조합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들여다보면서 전략을 짜야 여러분들이 균형이 맞추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 당분간 쳐다보지 마십시오. 미국 시장은. 기술 주도 지금 이틀 연속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갖고 설명해 볼게요. 미국은 테슬라가 1000불을 지지하나. 1000불에서 1200불. 요거 갖고 한번. 이게 이제 보시면 여기가 작년도 9월 달입니다. 4,500불이 1200불까지 갔어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대단해요. 더블이에요. 네. 그러면 1000불 깨면 돌리고 제가 트레이딩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네, 네, 1000불 네. 근처에 사면 1150이나 1200불은 팔 수 있을 거다. 네. 트레이딩 하실 분 트레이딩 하라. 근데 테슬라가 앞으로 1000불을 깨거나 비트코인이 7천만 원을 깨면 네. 꿈을 갖다 주는 그동안의 메타버스나 게임이나 NFT 이런 거와 관련된 종목은 오히려 숏이 걸릴 거다. 아, 그러면 뭘 봐야 되는데 할 때 제가 애플을 봐라. 애플이 작년 9월 달에 140불입니다. 얘 옆으로 가보세요. 최근에 좀 올랐습니다. 네. 아마존은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의 연골고리가 애플카 여기서 이제 애플의 끌개가 나올 거다 해서 LG 이노텍 찍어드리고 DB하이텍 찍어드린 거. 그게 더 수익률이 예. 좋아요. 그러니까 네. 요거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EWY를 보는 거예요. 계속 상해하고. 강조해 주시는. 예. 네. EWI가 95불을 딱 거놓으세요. 이 95불을 튀어 오르는 게 니프티 피프티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3,200, 300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세상에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단어가 바뀌어야 돼요. 단어가. 어떤 단어가? 그레이트 로테이션장으로. 아, 그러니까 이제는 달러 강세에서 달러 약세로 바뀌면서 뭔가 아시아권의 중국과 우리나라만 딱 찍어갖고 레츠고 하는 장. 이런 거 상상도 안 해보자. 해피하죠, 그러면. 네, 이거 해피한 시나리오네요. 예, 해피한. 저는 해피한 시나리오를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 그런 느낌이냐면, 제가 블랙록을 계속 뒤지고, 최근에 그쪽, 제 친한 팀하고 전번 주에 식사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해서 느끼는 게, 쟤네들이 전략이 굉장히 이제는 공격적으로 바뀌겠구나. 그동안에는 우리 갖고 ATM기 놀리면서, 야, 나 돈 좀 뺄 테니까 흔든다. 삼성전자 500원 1000원 갖고, 그걸 막아내지를 못해요. 아우, 속상해. 예.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양매수막 해서 어떤 때는 그렇죠.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제는 방향성 매매를 시도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방향성 매매 한번 발동 걸리죠? 10주에서 20주 들어옵니다. 그럼 걔네들 그 명분을 만들어요, 또. 그럼 명분 만들 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바로티. 파운더리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 성장. 그럼 파운더리가 왜 필요한데? 그럼 SK하이닉스에서 앞으로 DDR5가 정량할 거고, 네. 그다음에 메타버스나 가상공학이나 자율주행 하려면 이게 오히려 반도체가 더 필요해. 뭐 이런 환경이 나오면서 지네들이 배팅해서 레츠고를 불러버리면, 근데 그때 중국이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것들이 다른 모양이에요. 네.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왜 됐냐? 1004첨단 소재라고 있어요. 걔가 똑같은 건데 걔가 거의 에코프로 BM을 리딩했거든요. 중국 똑같은 걸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5G, KMW, RFIC는 ZT 이런 대표되는 거, 그리고 신재생이나 수소 쪽 한번 뒤져보세요. 중국은 막 가고 있어요. 우리는 안 가고 있어야지. 네네. 펀드 ETF가 파워게임에서 늦어지고 지금 잘 팔리는 없잖아요, 거예요. 아직.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바꿔보세요. 연말 연초에. 그러면 이쪽은 대형주사, 현대차 ETF입니다. 그게. 현대차. 그러니까 효성 TNC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죠. 효성 TNC 박살나니까 효성 중공업이 수소 충전소 만드는, 그러니까 효성그룹에서도 이게 종목을 효성 TNC 하지 말고 효성 중공업. 그 다음에 충전소 하면 현대로템, 현대차에는 이런 것들, 방산하고 현대로템 같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아직도 계속 떨어져요. 네. 그런 것들을 스위칭이 언제 되나, 이것도 권력 이동해서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래서 11월 말에서 1월 달까지 네. 그냥 뭐 인플레이션이니 뭐 여러 가지 그 어널리스트들이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이 뚱딴지 같은
사람들의 움직임, 그 CIO가 어떻게 바뀌고, 그다음 북클로징 한 다음에 어떤 사람 확 잘리고 새로운 사람이 확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벌써 전체적인 중국은 싱크탱크 전략을 세워진 것 같아요. 사람이 시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이 사람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꼭 그렇게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는 시장의 권력, 이게 우리가 네. 일반인은 모르는데 그거를 만들고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꿀 수 있는 권력자라면 판을 만들거든요. 우리 오징어 게임하면서 그 설계자들이 이렇게 하다 룰 바꾸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다 죽어버리잖아요. 이쪽에는 살아나고 죽었던 애가 살아나고 살았던 애가 죽고 꼭 이 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펀드나 이런 것들이 설계하는 것들 가만 보면 제가 그래서 어떤 징후를 봐요. 이런 돈을 많이 건 무슨 애가 엄청 벌었어요. 제가 시즌을 왜 때렸나? 건물을 사더라고요. 제가 NC 소프트를 90만 원대 왜 때렸나? 8천억을 분당 그거 하면서 건물을 짓겠다고 사요. 그럼 그 이해 당사자들 여러 가지 싸울 거 아니에요. 네. 때려라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의 징크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을 왕창 번 기업이 건물 산다. 고정자산으로 간다. 이 성장을 막 하고 뭔가 네, 확장해야 네. 되는 애들이 무조건 그리고 1년 동안 매매 안 해요. 아, 그러면 진짜 반토막에 반의 반토막 들더라고. 내가 CGN 같은 경우는 이렇게 5만 원도 깰 줄 몰랐어요. 네. 저기 증장기업이 무상까지 빠질 때는 어마무시하게 뺍니다. 한번 판이 바뀌면. 최근엔 또 근데 많이 이제는 올라옵니다. 네. 이제 제가 5만 원 초비에는 왜 살아있냐. 위드 코로나 하면 이제 진짜 뭐 또 같이 산다니까 그 같이 걸리는 반이 4천 명? 더 많을 겁니다. 오늘 네. 예, 오늘 그 4천 명 됐다 해갖고 오늘 급등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5만 원 초입에 산 건 반 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00명씩 더 늘어나면 또 한 7만 5천 원까지 갈 것 같아요. 6만 5천에서 7만 5천 원. 나머지 때려라. 주도주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에 또 가장 쥐약이 먹는 치료제. 네. 뭐 이런 것들 반대도 같이 넣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은 그건 정말 트레이딩의 트레이딩 감각이에요. 관점이죠. 네. 그렇죠. 네. 지난번에 우리가 시장 흐름이 그때는 또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진짜 그 테마 있잖아요. 게임, 메타버스, 컨텐츠 뭐 이런 NFT 이런 얘기를 한참 했었는데 요런 테마들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세요? 그쪽이 이제 제가 그 메타버스 ETF가 그렇게 잘 됐는데 얼마 팔린지 아십니까? 그 얼마예요? 총 3천억이요. 그렇게 잘 돼도. 예. 그게 분위기로 3조 에너지를 준 거예요. 음. 3천억이 네. 분위기에서. 근데 제가 전에 여기 통해서 다날도 끝내시라고 하신 거, 그 다음에 그 비덴트 설명하면서 이게 결제로 가야 돼요. 비트코인이 7천만 원 깨면 안 되고. 근데 그게 이제 정책 법률로 제재를 가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딱 막혔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비트코인 7천만 원 붕괴하고 테슬라가 못 가요. 그러면 그쪽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 메타버스 ETF가 3천억인데 이 대형주 ETF나 이 시스템 ETF를 수정하면 이건 조가 움직여요. 조가 움직여요. 단위 자체가. 네, 단위 자체가 네. 달라요. 그러면 여기는 지역군의 어떤 테마에 대해서 그러면 좁은 거니까 진폭이 큰 거예요. 뭐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올려놔야 떨어뜨려도 이게 그래서 팔아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즈가 큰 것들은 지금 거래 대금이 안 될 때는 압축해서 가요. 대장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도 잘못된 거예요. 대장을 중심해서 눌목대 사셔야지 실적 안다고 주변 거 아주 추울 거 외로우실 겁니다. 그리고 대장이 끝나고 막판에 그러니까 옛날에 한전기수 한전산업 갈 때 한전산업 끝까지 안 가다가 막판에 확 가듯이 그런 현상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장을 봐야 한다라는 전략하고 그동안 안 갔던 걸 봐야 된다. 플랜 B도 저번에 말씀해 주셨고요. 그거랑 좀 다른 개념인 거예요? 시스템 반도체에서 내부적으로 대장이 DBH텍이나 그렇죠. 이런 거라면 네. 칠세미드라면 못 간 것도 SF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B예요. 그러면 그건 보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섹터의 B는 보란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시스템 반도체 대장이 쉴 때 네. 뭐 예를 들어서 자율자동차라든지 뭐 스마트 결제라든지 로봇, 스마트 헬스케어 이런 쪽에 아직 못 간 B는 그걸 보라는 거죠. 그 차이를 그렇게. 예. 아, 그렇군요. 대표님, 어느덧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만나면 12월이더라고요. 예. 빠릅니다. 예. 네. 이제 12월 보면서 뭐 북클로징 얘기도 해주셨고, 뭘 좀, 오늘 뭐 거의 대부분 그 얘기를 했지만, 뭘 좀 집중적으로 볼까요? 연말. 그래서 연말 연초에는 네. 간단히 예를 들어서 그 펀드의 그 리밸런스, 그러니까 내년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북클로징 한 다음에 이제 다들 이제 고민을 할 거예요. 선수, 장수들이 내년도 성과금 많이 뜯어먹고 나도 돈 벌고 뭐 하려고 그러면 내년 끌고 갈 화두가 뭔가 저는 정했습니다. 뭔가요? 젊어지는 생명. 젊어지는 생명? 예. 회춘? 회춘. 근데 10년을 회춘? 젊어지게 했다. 돈 얼마 쓰겠어요? 저요? 예. 그 천부자 간단히 해서 저 우주 잠깐 저기 보는데 몇백을 쓰잖아요. 그렇죠. 중동 부자한테 한 1,000억이나 2,000억 갖고 계신 분한테 당신의 10년을 내가 젊게 하고 건강하게 하겠습니다. 돈 많고 돈 늙어서 뭐 진짜 그럼 뭐예요? 많으면 예. 진짜 쓰겠죠. 막 뭐 쓰겠죠. 10년 그것도 젊어. 뭐 추하게 아니라 이뻐지면서 아, 막 쓰겠는데요. 예. 돈 많으신 분들은. 그게 제 생각입니다. 아, 제 생각 그 우리나라는 안 돼요. 의료 민영화나 이런 것도 바라면 거기서 한 3년 5년 걸려요. 네. 일본은 돼요. 그럼 일본과 연계돼서 그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 재생의학 줄기세포 요거 하나 찾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바로티는 시작했어요. 네. 파바로티가 뭐라 그랬죠? 파운더리, 아, 바이오, 네. 그 다음에 로봇, 파바로티. 로봇. 네. 텔레콤, 네. 5G 요거는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G를 얘기했죠. 그렇죠. G가 네. 신형 SOC예요. 신형 SOC는 이제 SOC에 이제 자율자동차를 하기에는 5G가 연결돼서 통신망이 있고 네. 끊기지 않아야지 그게 다 인프라가 갖춰져야죠. 또 전기차나 뭐 충전소 인프라가 다 있어야지 뭐 네. 그것만 만들어서 뭐예요. 네. 이런 인프라 관련된 게 G예요. 그래서 SK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뭘 자꾸 인수하나 보세요. 다들 인수하는 것들이 다 그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젊음, 재생학, 네. 그 다음에 파바로티. 이 파바로티가 간단히 얘기해서 플랫폼을 건드려요. 여기서 플랫폼이라는 게 간단히 스마트 시티 만드는 거예요. 12월에는 대표님, 우리 12월 첫 방송할 때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 거기서는 너무 궁금해요. 이제 네. 종목하고 연결해서 그러니까요. 샘플로 해갖고 네. 앞으로 10년 먹거리. 예. 이런 거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 요걸 너무 늦게 질문을 드렸네. 할 얘기가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또 뒤에 있는 방송도 여러분 함께 해주셔야 되니까 자, 저희는 건강하게 또 지내다가 12월에 뵙겠고요. 이승주 대표님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다음 주에 봬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